반갑습니다. 네, 제가 우리 여자 대학생들 앞에 몰래 고백한데 저는요 여성입니다. 제 이름이 여자잖아요. 그리고 또 여성들에 대해서 무한하게 동질감을 갖고 있습니다. 여성의 삶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 제목 보세요. 우리나라 보이나?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 그렇죠? 네, 우리 여기 조현옥 실장님이 계십니다만은 우리가 함께 작년에 어떻게 하면 정말 여성의 삶을 바꿀까라고 하는 이런 고민을 해서 정책을 발표했죠. 그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 안전과 여성 일자리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대학을 졸업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좋은 직장 또는 새로운 좋은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정말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이거 제가 직접 안 만들어가지고요. 보면서 해야 돼요. 제가 사실 시장이 되기 전에는요, 세상을 바꾸는 1000개의 직업이라는 강연회를 하고 다녔습니다. 한꺼번에 한 번에 수천 명이 모이고 그랬죠. 그때도 제가 마음껏 여러분들에게 꿈을 심어주려고 버럭버럭 소리도 지르고 그랬는데 시장 되니까 이 언론의 자유가 제한돼요. 그래서 조용히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의 정말 열정과 꿈을 가지시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나라의 하루 광고 중에요. 어느 기업 에너지 회사의 저기였던 것 같은데요. 사실은 말하자면 상상하는 것이 에너지다. 상상의 에너지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지만 해외에 많은 유전과 석탄과 이런 거에 사실 우리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제가 한때는 포스코라고 하는 세계 5대 철강 회사 안에 들어가는 회사의 사회이사가 오랫동안 있었는데요. 포스코는 이미 캐나다, 호주, 그다음 브라질 이런 데 이미 탄광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생각의 힘이, 상상의 힘이 모든 것을 만드는 거죠.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직업은 자기가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바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게 자신의 직업이 되는 이런 세상. 저는 오늘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사실 여러분들은 인생에 지금 아주 기로에 서 있죠. 내가 어떤 것을 어떤 쪽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삶이 많이 좌우됩니다. 그것은 결국 여러분들 생각에 달려있죠. 물론 여러분이 생각대로 안 되는 때도 있긴 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죠. 내가 과연 기업을 갈 것인가, 공무원 될 것인가, 아니면 이런 시민사회에서 일자리를 찾을 것인가, 아니면 구도서도 아니면 내가 하나 뭔가를 만들어 볼 것인가. 아까 총장님이 이렇게 추천하신 예를 드신 그 여대생, 그 친구는 새로운 자신의 직업, 자신의 직장을 만든 것이죠. 저는요 직업을 여러분 vocation이라는 말도 쓰죠, 그죠? 그건 소명이라는 뜻입니다. 인생에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소명이 무엇인가? 저는 직업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원해서 그렇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인생이 단 하나뿐인 여러분 자신의 삶인데 그것을 남의 눈치 때문에 벌어먹고 사는 것 때문에 선택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정말 저는 그것을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깨닫는 일,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책을 읽어서 거기에서 뭔가 자신의 길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또 좋은 강의를 듣고 오늘 같은 인생의 큰 변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좋은 책과 또 좋은 스승들 때문에 제 인생의 길이 많이 바뀌었죠. 사실 제가 옛날에는 이렇게 젊었고요. 해도 별로 안 남았고요. 예, 이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런 꿈과 새로운 길을 안내했죠. 제가 만든 희망제약소의 행복설계 아카데미라는 것은요, 어르신들의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쭉 했는데, 그 졸업하신 분들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지금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어요. 은퇴하신 분들이. 여러분 아세요? 선생님 아까 그 직업선택 시켜낸 중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다 그런 얘기네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선택하라, 이런 것도 그런 것이고요. 이게 정확히 저도 이거 몰랐어요, 옛날에는. 그 잘못한 직업선택 시계명을.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렇게 따라갔더라고요. 인생은 참 역설이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많은 걸 가지려고 하면요, 가지기 진짜 힘들어요. 다 한번 그려보세요. 세상 게 다 찾게 되더라고요. 제가 한때 변호사 할 때는요, 별장을 하나 구하려고 그 생각을 하니까 전국에 절경지를 가는 곳마다 이게 여기 별장 만들까? 이런 생각만 들어서 경치는 눈에 안 들어오고요. 만약에 제가 별장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미장전이에요. 그리고 몇 번 했을 거고요, 저도. 그 다음에 거기만 눌러앉아 있게 되잖아요. 자기 별장이니까. 지금은 저는 전 세계 전국의 제 별장입니다. 사실 제가 잘 아는 스님들 또 신부님 이런 분들이요, 우리 지금 여기 좋은 데 있으니까 자주 가라는 데가 너무나 많아요. 수많은 곳들이 제 집이 되고 제 직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그랬다고 하지 마세요, 부모님들한테 가세요. 네, 아셨죠? 예. 제가 이 1000개의 직업이라는 거를 그 당시 전에 이렇게 냈는데요. 이게 여러분 보셨어요? 제가 책을 선전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별난 직업들, 세상을 바꾸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1000개의 직업을 만들어 봤는데요. 사실은 1000개 더 만들 수도 있어요. 이건 직업입니다, 여러분. 직장이 아니고 직업이라고요. 한 직업이 수천, 수만 개의 직장,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시장이 된 다음에 만든 책입니다. 일 청년을 만나다. 이것은 청년들이 스스로 이색적인 일자리들을 이렇게 찾아서 만들어낸, 출판한 그런 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세상을 바꾸는 이 1000개의 직업이요, 벌써 상당수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아까 부모, 형제 말을 듣지 말라고 그랬냐면요, 부모님들은 여전히 본인들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자주 바뀝니까? 시민운동가가 하나의 직업이 될 줄을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전혀 몰랐죠. 그런데 저희 당내에 이미 시빌 소사이티, 시민사회라고 하면요, 정부, 기업과 꼭 마찬가지로 세 섹터 중에 하나가 됐어요. 유엔에 여러분 가보십시오. 제네바에 제가 인권위원회나 무슨 군축 관련 회담 같은 데 가보면요, 정부 대표는 좀 좋은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근데 저희들은 좀 저 뒤에 조금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있는 NGO들의 목소리가 없으면요, 유엔을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정부 대표단끼리는 어떤 역사의 진전도 있을 수가 없어요. ILO의 수많은 조약들, 유엔의 인권위원회의 수많은 이런 협약들이 다 이런 NGO들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들 보세요. 대부분이 NGO 사람들입니다. 물론 상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인류의 역사 속에서 별로 이름도 뜻도 못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 오고 세상을 바꾸는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한때는 제가 이렇게 온갖 강의를 이렇게 하고 다녔죠. 전국대학교도 갔고요.
세상을 저는요, 좀 새로운 눈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육원부가 좀 잘못돼가지고 그냥 늘 외우는 것만 잘해요. 그래서 제가 외국에 가서 보니까요, 미디어 리터러시를 아주 어릴 때부터 가르치더라고요. 미디어 리터러시가 뭐냐? 언론을, 그러니까 예컨대 비디오 작품 같은 걸 만들어 보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면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게 돼요. 그것도 아주 비판적인 거예요. 지성이라는 것은요, 크리틱, 비평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자기만의 눈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오늘 제가 이 알란드, 누구죠? 보통. 네. 같이 강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 강연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School of Life, 인생 학교를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상 학교가 가르치지 않는 것들을 제대로 가르치죠. 근데 사실 그게 별건 아니에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우리는 지금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정작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못 배운 것들이 많잖아요. 이 양반이 그것을 만들었더라고요. 그걸 오늘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어찌 보면 창조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요, 이 세상에 빈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남들이 다 가고자 하는 곳에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거기는 핏핏 경쟁이 있어요. 그렇지만 남들이 가지 않는 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천고등학교 지금 선택 10개명은요, 정말 저는 영구히 불변하는 진리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가지 않는 빈 틈새가 의외로 많습니다. 뒤집어 보면 또 다른 길이 되고요, 이거 저런 걸 합치면 또 다른 길이 돼요. 융복합의 시대잖아요. 예. 지금부터 제가 예를 잠깐만 들어볼게요. 사실 1000개를 다 하려면요, 오늘 밤을 새우도 안 됩니다. 저도 일하러 가야 되고, 여러분들도 바쁘시니까. 좀 전에 총장님이 말씀하셨죠? 농촌. 아무도 안 갑니다, 대학생들이. 그렇지만 농촌은 또 일자리의 보고입니다. 네? 지금 서울시가요, 올해부터 12개의 직거래 장터를 엽니다. 구층마다 또 하나. 그럼 25 합쳐서 37군데의 파머스 마켓, 농부시장을 엽니다. 농부시장이 그냥 농민들이 갔다 와서 그냥 이렇게 전에 그냥 물건들로 판다?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한 동네, 아파트 단지에 농부시장을 열면요, 구색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1차 농산품뿐만 아니라 가공 생산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거기다 좀 재미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아파트 입구에 아침 8시부터 소를 달구지를 끌고 한 바퀴 돌아본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고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신기해서. 옛날 서커스 하면 동네 한 바퀴 돌았거든요. 미리. 그러고 나면 아침, 근데 8시부터 오후 2시까지만 딱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농민들이요, 일주일에 그걸 매번 열어야 돼요. 정규적으로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백화점 가는 대신에 여기 와서 다 사가죠. 왜냐면 싸고 믿을 수 있고 싱싱하잖아요. 그것도 직업으로서 파머스 마켓 코디네이터. 이건 지금 방금 제가 머릿속에서 그냥 생각한 거예요. 저는 일자리 없다고 하는 말을 사실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해요. 서울시에서 이 하는 사업들 자세히 보세요. 사실은 그것을 제대로 맡아서 제대로 실천해 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네. 기존에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한옥관리사. 지금 시골에 가면요, 이런 한옥들이